이재명 대표 피습에 이어서 사실 이런 둔기 피습이 또 일어나자 사실 대통령실과 여야 정치권도 한 목소리를 규탄하고 있는데 장가 기자 어떤 규탄의 목소리 나오고 있죠? 네, 우선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피습을 당한 지 불과 23일 만에 이런 일이 또 벌어지게 된 겁니다. 정치권에서는 당국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로 규탄을 하고 있는데요. 대통령실에서는 어젯밤에 엄정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라면서 별도의 입장문을 냈고요. 여야 정치권에서도 언급한 점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시죠.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잘 생각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배현진 의원의 쾌유를 다 같이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위원장님 그 진상 규명 좀 철저하게 수사돼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좀 어떤 차원에서 저희가 좀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당연한 것이고요. 경위가 잘 제대로 수사되고 신속하게 수사되고 거기에 따르는 엄벌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것이고. 어제 배현진 의원이 또 정치적 테러를 당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정치 테러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연초부터 연이어 불행한 일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 당국의 특단의 대책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민주당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모든 형태의 폭력과 테러에 반대합니다. 배현진 의원의 쾌유를 빕니다. 네, 사실 이번 테러 보고서 가장 놀랐을 사람이 이재명 대표이지 않을까. 23일 전 당했지 않습니까? 강선필 대변인. 일단은 이재명 대표가 배 의원 피습회 SNS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믿을 수 없는 사건에 상처가 저릿하다. 이를 남겼는데 굉장히 심정이 복잡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이재명 대표가 남긴 말씀 그대로 상처가 저리날 정도로 본인도 뜨끔했을 겁니다. 이재명 대표는 실제로도 현재 법정에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당 지지자와 야당 지지자, 자신을 응원하는 사람도 있지만 비난하는 사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때 스트레스를 실제로 받고 있다고 합니다. 무섭기도 하고. 이렇게 외상후 스트레스가 되게 중요한데요. 저는 이 시점에서 정치권이 이런 것들 정말 재발 방지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 왜냐? 지금 총선을 앞두고 여야 후보들이 한 1,000여 명 넘게 선거운동에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이런 제2, 제3의 테러가 일어나지 않으리란 법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이시고요.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치가 너무 극단적으로 가니까 자꾸 이런 일에 단초를 제공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 했는데 정의무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네, 공감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우좌를 막론하고 아주 극단적인 지지자들이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서 올리는 글을 보면은 굉장히 그 댓글도 그렇고 언어 폭력적인 그러한 용어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일정 정도 정치권에서 유도한 측면도 있고 바로 그러한 글들이 난무하게 되면은 이게 실제로 행동으로 이제 그 치환되는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가 아닌가. 왜냐하면 요번에 이 소년과 관련해서도 평소의 행동뿐만 아니라 SNS상에 어떤 정치 관련 글을 남겼는지도 한번 그 분석해 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정치권에서 과거에 그러지 않았나요? 폭력적인 댓글에 대해서 민주주의의 양념이다. 근데 이거 절대로 민주주의의 양념이 아니에요. 독약보다도 더 독성이 강한 지금 이런 행태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권부터 성찰할 필요가 있고요. 대책이 분명히 나와야 됩니다. 네. 이문혁 교수님, 일단은 총선 앞두고요. 안전대책 마련해달라. 정치권에서 목소리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경찰 신변보호 초비상 상태일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이 이슈와 관련돼서 그 2006년이던가요? 그 요인 경호법이 사실 국회에서 발의가 되었죠. 왜냐하면 그 테러가 진화되고 흉포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본다면 정당 대표도 공식적인 경호의 대상이 됨이 맞는 것인데 지금 이제 그러한 구체적인 법은 없습니다. 다만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의 일관적인 조항에 의해서 특별한 그 시기에 신변 경호팀을 따로 마련해서 지금까지 경호를 해왔죠. 그것이 일반적으로 공식적인 그 선거 기간 14일 동안에만 국한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이재명 대표 그 피습 이후에 각 경찰청별로 또 그 경찰서별로 자체적인 신변 경호팀을 마련을 했습니다. 네. 그 선발도 따로 하고요. 그런데 지금 정치인들의 그 가장 중요한 것이 현장에서 일반 유권자들, 지지자들하고 스킨십을 해야 되는 이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 테러에 대한 위협 때문에 마치 방패막 또는 천왕이 이렇게 그 교황이 오셨을 때 이런 그 유리벽 같은 거를 이렇게 설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 그 측면에서 사실상은 상당 부분 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경찰과 정당 측에서 좀 더 유기적인 좀 논의를 하고 또 필요한 경우는 정당 그 자체적으로도 민간 경비를 이렇게 활용하는 뭐 이러한 그 방안 등을 통해서 이와 같은 피습이라든가 위해 요소를 사전에 막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지금 인원수로만 봐도 뭐 예를 들면 의원 300명 플러스 또 경쟁자 2배까지 합치게 되면 약 1000명 이상을 경찰이 10명씩만 뭐 경호를 한다고 해도 이것은 거의 뭐 10,000명 수준이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사실 불가능한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당 운영비 등을 조금 활용을 해서 민간 경비도 함께 이렇게 활용을 하고 또 그 중요한 그 사항에 있어서는 사전에 경찰과 그 당의 사전 협의를 통해서 특화된 경호 경비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좀 시급하다고도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대표 피습 계기로 이제 경찰이 신변 보호팀을 약 2달 먼저 조기 가동한 점 설명해 주셨고 정당 대표가 아니어서 보호받기 쉽지 않았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대안을 좀 제시해 주셨네요. 자, 이고은 변호사님, 일단은 CNN 등 외신도요 서울발로 이 관련 소식 긴급해서 다 전 세계로 좀 알리는 상황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CNN에서도요, 이 배 의원 강남 한복판에서 괴한에 습격을 당했다라는 보도를 했고요. 뿐만 아니라 이 AP통신에서도 극심한 이 정치 양극화에 대한 우려 키웠다 등등 외신에서도 긴급하게 이 속보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외신들이 보도할 때의 특징이 결국에 이러한 정치 테러의 원인이 한국의 정치 양극화 현상, 정치 분열 때문에 이러한 테러를 키웠다라는 것을 주된 보도 내용으로 담아서 외신이 지금 현재 발표하고 있습니다. 네. 정호긴 의원님, 일단은 이재명 대표 피습도 그렇고 또 멀리 가면은 예전 박근혜 전 대통령 커터칼 피습이 있었고요. 또 더 가자면은 노무현 이명박 전 대통령 계란 맞은 사건도 있었는데 최근 들어 어떻게 보면 이 시기가 좀 빨라지고 좀 자주 발생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과거에 그 계란이나 밀가루를 던졌던 시절에는 분명한 쟁점이 있었어요. 그 쟁점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덜 폭력적인 그거 자체도 사실 엄중한 일이긴 하지만 그랬는데 이게 지금 성향이 바뀌어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 당대표 시절에 커터칼 피습도 그렇고요. 또 지금 송영길 전 대표의 경우는 망치로 그렇죠. 머리를 맞은 적도 있고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 칼 그리고 지금 배현진 의원 같은 경우는 심지어 돌 그런데다가 지금 뭐 15세 소년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거에 대해서 저는 사실은 지금 경찰이 좀 더 엄격한 잣대로 대처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지난번에 사실 이재명 대표 피습 당시에 신원 공개, 이거는 여야의 문제도 아니고 좌우의 문제도 아니거든요. 신원을 공개할 뿐만 아니라 이거 자체가 단순한 상해라기보다는 거의 모르는 정치인에 대해서 모르는 익명의 범죄자가 살인을 시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동기가 어떻든 간에.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엄중하게 봐야 되고 이게 단순히 정치인에 대한 테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전 사회적인 문제로 확대 재생산될 수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정부 차원의 이 대책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렇게 정치인들 테러 당하는 건 그나마 이렇게 뭐 아주 신속하게 대응을 하잖아요. 예. 이런 게 일반인들한테도 확대되지 말라는 그런 보장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네. 폭력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하게 대처해야 된다고 보아요. 네. 정호긴 의원님, 일단 국회의원 활동하실 때 뭐 유세 차원에서 시민분들 많이 만나셨을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하면 만날 때 좀 위축될 것 같아요. 이 지금 당사자들은 트라우마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아도 자기가 지지하는 정치인이 아닌 경우에 그 현장에서 만나게 되면은 다양한 방법으로 불만과 부정과 그다음에 비판을 표시하거든요. 폭력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더라도. 근데 지금은 정치 불신과 양극화가 너무 심화돼 가지고 이런 폭력도 마치도 이렇게 해도 된다라는 인식이 자리매김하다 보면 굉장히 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점에서 지금 경각심을 갖고 대처하지 않으면 이게 더 큰 문제로 비화될 수 있어요. 네. 총선 앞두고 정치인들, 의원들 굉장히 걱정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배현진 의원 피습에 정치인 테러, 국민 테러와 다름없다, 좀 강경 대응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놓은 것 같습니다. 강성필 부대변인, 일단은 이런 테러가 계속해서 자주 일어나는 점 정치권에서 우려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총선 앞두고 얼마나 불안합니까? 맞습니다. 과거에는 신문 그리고 공영방송에서
나오는 정치 뉴스를 대부분의 국민들이 받고 소비를 했거든요. 네. 근데 뉴스나 신문은 정제된 언어로 보도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정치 뉴스를 유튜브에서도 많이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튜브는 본질적으로 상업성이 있기 때문에 자극적이고 또 음모론과 가짜 뉴스가 많기는 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국민들의 정치 혐오와 음모론에 대한 분노가 더 커지는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테러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한 어떤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게 보여집니다. 강선필 부대변인도 유세 현장 많이 찾아봤을 것 같은데 네. 아까 정 의원님께 여쭤보니까 위축될 것 같다고 하셨는데 네. 정치인들 지금 반응 어떻습니까? 그 이재명 대표 피습 이후에 저희 당에서 험지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계시는 분이 저에게 자기도 무섭다라고 해서 제가 농담말로 네. 당신은 유명하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아이고. 돼라고 했었는데 예. 이렇게 지금 배현진 국회의원 사건이 일어나니까 물론 배현진 국회의원이 유명한 국회의원 축에 속하시기는 하지만 어찌됐든 정치 지도자가 아니어도 일단 선거운동이라는 게 상가, 술집, 식당을 주로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어떤 정치를 하려는 어떤 후보자들에게 매우 큰 위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윤혁 교수님, 네. 다른 유사 범죄 또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계속 우려가 되는데 여야 모두 오늘 원내대책회의 연 다음에 피습 관련 안전대책 마련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까 뭐 여러 대책들을 나눠주셨지만 어떤 대책 꼭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두 가지가 좀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 23일 한 달쯤 전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피습 행위가 있고 나서 정치 문화가 무엇인가 좀 바뀌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었느냐? 저는 전혀 없었다고 생각됩니다. 여전히 공격하고 적대 정치를 계속하고 정치 부족주의적 모습이 그대로 보였던 거죠. 나의 정치적 신념에 조금이라도 침해가 되면 그 부족장을 위해서 나는 공격 행위, 사람도 상해하고 무엇인가 응징을 하는 이런 것 자체에 대한 서로 간의 타협, 해소, 개선 이런 노력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그 방송에서도 가만히 보게 되면은 여전히 이 양 극단에 서로 공격하는 것이 마치 중요한 포인트로 되고 있는 것인데 이것에 대한 공식적인 해체, 그 양당 그 대표나 뭐 영향력 있는 정치 지도자들이 공식적인 어떤 선언을 하는 첫 번째 대안이 있는가 하면 예. 저는 그 두 번째는 결국은 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당과 경찰의 적극적인 그 맞춤형 경호에 대한 솔루션에 대한 협의 뭐 이것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첫 번째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것이 하나의 사회적 현상처럼 만들어졌기 때문에 경호 인력 몇십 명으로 과연 이것을 막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근본적인 문화의 개선에 대한 정치 지도자들의 공식적인 선언 행위 이것이 더 중요하지 않는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